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생 기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과 캐나다 조기유학, 그냥 캐나다 조기유학은 영어권 국가의 조기유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레이시아 조기유학과 캐나다 조기유학, 초등학생 기준 어떤 점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점들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초등학생 기준입니다. 학교 발에다 주실 때 대부분 거의 90%, 99% 운전해서 이제 학교에 발에다 주십니다.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보내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는데 아주 극히 드문 경우들입니다. 아주 소수에만 해당되는 경우들이고요. 이제 자가용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집에 또 데리고 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캐나다는 대부분 초등학교는 그 지역, 동네, 지역까지 아니고 동네에서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캐나다도 이제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차량으로 가까운 거리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캐나다 초등학교는 그렇게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직접 데려다 주고 또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십니다. 도보로. 자,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인 그 환경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죠.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대부분이 초등부부터도 교재들을 이용합니다. 즉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다니는 그런 초등학생들은 아주 저학년을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초등학교가 뭐 초등학교라고 해도 한국 기준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거니까요. 초등부 기준으로 대부분 교과서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뭐 교과서가 없다기보다는 이런 프린트물이나 이런 걸로 수업들이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즉 교과서가 딱히 아이가 갖고 있는 교과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기준으로 보면 교과서가 저는 아이의 교과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캐나다에서 다니는 동안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우리 말하는 핸드아웃으로 이제 수업들이 진행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뭐 집에서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교과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업 내용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진도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교 입장에서도 교재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는 다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장점보다는 저는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하지만 초등학교 기준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기준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게 말레이시아에 와서는 한국의 기준보다는 조금 덜 하니까 그래도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좀 인성이나 이런 캐릭터 빌딩에 좀 더 주안점을 둔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 인성 교육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캐나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단점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거니까요. 어떤 게 꼭 옳고 어떤 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초등부는 대부분 교과서에 의존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량도 좀 많고 그리고 과제량도 보통 교재가 있으면 이제 뭐 스튜던북이 있고 보통 워크북이 따로 있거든요. 워크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과제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다음으로 또 연결되는데 캐나다 초등학교는 제가 아이
과제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캐나다 초등학교라고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쉬는 시간에 조금 하면 다 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그 리세스 시간에 하면 다 할 정도의 과제량이 과연 여러분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정말 한국 기준으로 하면 이건 과제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이 아니라 아이가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과제하는 모습을 적어도 집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이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친구들하고 하는 뭐 그룹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는 경우 간혹 빼고는 거의 저는 아이가 과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 반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초등부에 다니는 친구들은 과제의 양이 아까도 힌트를 드렸지만 과제의 양이 학교별로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제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좋게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과제 같은 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학습적에 있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든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제량이 캐나다에 비해서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는 초등부 기준 월등히 많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 우리가 말레이시아 조교학 보내고 캐나다 조교학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분 초등부 기준으로는 영어입니다. 이거 부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영어 때문에 보냅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한국 친구들이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국어가 아닌데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현지 기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캐나다는 뭐 영어가 모국어니까 더욱더 그렇죠. 이 아이들의 영어가 그 자기의 해당 학년, 자기 나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한국 아이들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아이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과제가 많게 되면 수업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허우적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부하는 분위기라는 게 공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초등부에선. 누가 공부를 잘해? 물론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누가 똑똑해?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 그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권 국가 초등부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 뭐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켜? 이거 단점이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반면에 말레이시아 초등부는 국제학교 기준 초등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는데 모든 걸 교과서로 나가고 그리고 과제도 주어지고 또 교과서 위주의 과제가 주어지고 이러니 아이가 학습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초등부부터 벌써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캐나다는 공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연결되는 이야기가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예체능 활동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사교육에도 말레이시아에도 학원들이 있습니다.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로컬 기준으로도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또 학교 외에 다른 그런 학원이나 그런 곳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한국은 뭐 대부분 초등학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영어 수학 학원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학습지부터 하는 게 한국은 표준이지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초등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학생들에게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 과제에 캐나다 지역별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선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경우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어떤 이런 특활 활동을 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주요 과목에 대한 어떤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게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많이 놀게 됩니다. 많이 놀게 되고, 많이 논다는 건 친구들하고 많이 놀게 되고요. 이제 친구들하고 놀 때 어디서 놀겠습니까? 학교 끝나고 학교 운동장에서 놉니다. 캐나다는 추운데도 제 아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하 20, 30도 되는 그 날씨에서도 몇 시간을 놉니다. 장장. 물론 부모도 같이 힘듭니다. 그 추위에 같이 버텨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대부분 국제학교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남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시간 논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환경상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동네에서 저희 어린 시절에 뭐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놀듯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면 캐나다는 동네에서도 아직도 그런 한국 기준으로 볼 때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어울려 노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만나서 공도 차고요. 뭐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요. 뭐 보드도 타고요. 공원에서 놀고요. 뛰어놀고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캐나다에서는 지금도 흔한 광경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런 모습을 국제학교 시스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사실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영어는 어떨까? 이 뭐 제 영상을 대부분 길게 안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은 또 거의 없으실 거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영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가고 초등부 기준, 캐나다 조기유학 가는 거 정말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셋째도 영어, 영어가 가장 큽니다. 한국 부모님 입장에서도 공부에 진심인, 자녀 교육에 진심인 부모님 입장에서도 영어가 가장 크다고요, 이유가. 영어는 여러분 어디가 더 빨리 늘까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무조건 영어권 국가, 캐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같은 1년을 있었을 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2년 있었다? 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 한국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영어 발음. 이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아이들은 캐나다에 적어도 초등부 기준으로 1년 이상 있었다? 발음 한국 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발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즉 보여지는 영어 면으로 봤을 땐 영어권 국가가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 주위 환경이 다 영어잖아요. 말레이시아 친구들 똑똑합니다. 초등부 기준으로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로컬 친구들 똑똑합니다. 영어 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레이시아 로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는 다시 한번 영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거는 한번 다시 이야기를 다뤄야 될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어는 영어권 국가에서 조기 유학을 한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뭐 학습, 아까 말씀드린 학습적인 이런 습관이 드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월등합니다. 하지만 영어적인 아웃풋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비교 불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아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공을 들이면 조금 더 영어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캐나다에서 같은 기간 조기 유학을 한 친구보다 영어가 좋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오랜 경험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한두 명의 예를 보고 언급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